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현재 호주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버섯살인 사건입니다. 2023년 빅토리아주 리앙가사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던 4명의 손님 중 3명이 숨지고 1명만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건이죠. 그날의 식사를 준비한 사람은 에린. 그리고 이 점심이 끝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손님 4명 모두가 심각한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전 시부모인 돈과 게일 패터슨, 그리고 시어머니 게일의 여동생 헤더는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헤더의 남편이자 지역 교회의 목사였던 이안 목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날 에린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음식은 비프 웰링턴이었고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간 죽음의 갓버섯이라는 치명적인 독버섯이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간을 빠르게 망가뜨리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하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살인일까요? 에린은 1974년 9월 30일 학계와 산업계에서 존경받던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헤더는 맥쿼리 대학교에서 아동문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으며 저서와 논문도 다수 발표한 학자였고 아버지 이튼은 여러 기업의 임원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린과 그녀의 언니는 지적이고 모범적인 자녀로 성장했지만 에린은 어릴 적부터 자존감이 낮았고 외모에 대한 불안과 섭식장애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매주 우리 자매의 몸무게를 체크했다. 그게 내 자존감을 무너뜨린 출발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똑똑하고 재치 있는 아이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과학을 공부하다가 중도에 회계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나중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도 합격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선 늘 고립되어 있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녀를 무뚝뚝하고 날카롭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심지어 미친 에린이라는 별명까지 붙여 불렀습니다. 2004년 에린은 RSPCA 동물관리 부서에서 일하던 중 같은 시청에서 일하던 엔지니어 사이먼 패터슨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 곧 연인이 되었고 2007년 결혼식을 올리죠. 당시 에린은 외할머니로부터 200만 호주 달러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그 돈으로 둘은 호주 전역을 여행하며 여유로운 신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퍼스에 도착했을 땐 에린이 유산으로 집을 한 채 일시불로 구입했고 남편 사이먼은 시청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2009년 첫째 아들을 출산한 에린은 시댁과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게일과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게일은 정말 인내심 있고 친절하게 날 도와줬다고 회상했어요. 시부모인 돈과 게일 부부는 오랜 세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교사로 봉사하며 살았고 이후 호주로 돌아와 작은 마을 코로나라에 정착해 지역 교육에 헌신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중심 같은 존재였고 에린 또한 그들 가족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에린과 시댁 간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린과 시댁의 관계가 틀어진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은 남편 사이먼과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아이 둘을 낳고도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에린은 이혼을 원했지만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시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시어머니 게일은 끊임없이 그들의 관계를 중재하려 했었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에린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한편 에린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꾸며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설을 출간한 적 있다고 주장하거나 유산을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하는 등 현실과 다른 말을 자주 했고 이는 곧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깊어졌고 마침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버섯 점심 사건 1년 전 2022년에도 남편 사이먼이 심각한 중독 증세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복통과 구토, 설사, 장기 손상 등
독극물 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고 원인을 정확히 발견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죠. 에리는 이때도 식사를 준비한 당사자였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후 사이먼은 에린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친구와 가족에게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이먼은 주변에 내가 죽으면 경찰이 에린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린은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일 리 없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죠. 그리고 사건 당일 2023년 7월 29일 에린은 전 시부모인 돈과 게일, 그리고 게일의 여동생 부부인 헤더와 이안을 집으로 초대해 점심을 대접합니다. 이 만남은 사이먼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자리였고 이 점심 이후 가족 간 갈등을 풀고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비프 웰링턴, 소고기 안심을 버섯 dü젤과 페이스트리로 감싼 고급 요리였습니다. 문제는 이 음식 안에 들어간 버섯이었어요. 식사 후 4명의 손님 모두가 심한 복통과 구토, 설사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튿날 돈과 게일은 사망, 며칠 뒤 게일의 여동생 헤더도 숨졌습니다. 남편 이안 목사만이 간 이식을 통해 가까스로 생존했죠. 경찰은 곧 에린을 집중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녀의 집을 수색한 결과 음식 탈수기와 말린 버섯이 보관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에서는 그녀가 병원에서 음식을 버리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어요.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에린은 정말로 독버섯을 넣었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사건 직후 에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식사에 죽음의 갓버섯이 들어간 것은 순전히 사고였다고 주장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버섯은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말린 상태로 구입한 것이었고 일부는 몇 달 전 자신이 들고 있던 식자재 가방 안에 있던 것을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 오래된 말린 버섯과 새로 산 버섯이 뒤섞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그녀는 요리를 준비하며 그게 독버섯인지 전혀 몰랐다며 나도 음식을 먹었고 며칠 동안 심한 복통과 구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많았습니다. 첫째, 그녀가 본인 몫의 비프 웰링턴 안의 버섯은 접시에 담지 않았다는 점. 둘째, 자신도 증세가 심했다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점. 셋째, 경찰이 수색할 때까지 그녀가 사용한 말린 버섯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그녀는 사건 이후 자신이 준비했던 음식의 남은 일부를 병원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내 음식을 분석하려 들까 봐 두려워서 버렸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이것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엔 매우 수상했습니다. 에린은 이후 경찰이 자신을 취조할 때 처음에는 요리에 어떤 버섯을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앞서 말한 식자재 가방 안에 있던 오래된 말린 버섯이라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죠. 수사가 깊어지자 경찰은 에린의 인터넷 검색 기록, 메모, 그리고 그녀가 소유한 식품 건조기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말린 독버섯을 조리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식품 건조기는 사건 직후 버려졌는데 경찰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 사이먼이 이전에 중독 증세를 보였던 경험이 밝혀지며 수사 방향은 단순한 사고에서 계획적 살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에린은 줄곧 자신은 절대 가족을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날 식사는 가족과의 화해를 위한 자리였고 아이들을 위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고 말했죠. 언론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나도 매일 괴로움에 시달린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피해자 이안 목사는 사건 이후간 이식을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깨어난 이후 경찰은 에린의 행동과 식사 당일의 상황에 대해 정밀하게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안은 식사는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히 에린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건 없었지만 식사 후 몇 시간 안에 겪은 고통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어요. 그는 구토와 설사를 시작으로 간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었고 결국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간 이식이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안 목사의 회복을 계기로 에린의 행동 패턴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2022년 남편 사이먼의 중독 사건 당시 에린이 병원에 제출한 음식 샘플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어요. 당시 병원에 제출된 음식은 사이먼이 실제로 먹은 것과 성분이 달랐고 그녀는 같은 레시피로 다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신빙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린은 과거에도 여러 번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한 글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었고 그녀의 전 동료들은 에린은 늘 주변에 대한 불만이 많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그녀가 조용하지만 아주 복잡한 감정선과 통제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했죠. 경찰은 또한 그녀가 사건 직후 자녀들을 친정으로 보내고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점, 그리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폐기하거나 숨긴 점 등을 들어 의도적인 은폐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린은 경찰이 그녀를 정식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언론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에는 점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사건은 단순한 중독 사고가 아니라 과거 중독 전력과 갈등, 거짓말, 은폐 시도 등 살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퍼즐 조각들로 점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일 결국 에린은 3건의 살인죄와 5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공식 기소됩니다. 살해 혐의는 전 시부모돈과 게일, 그리고 게일의 여동생 헤더에 대한 것이고 살인 미수는 이안 목사와 그녀의 남편 사이먼에게 적용되었죠. 경찰은 그녀가 적어도 2차례 이상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중독 사건을 일으킨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빅토리아주 멜버른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에린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 측은 에린이 요리한 버섯이 독버섯이라는 걸 몰랐고 피해자들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근거로 계획 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먼에게 벌어진 중독 사건과의 유사성, 사용된 버섯의 독성에 대한 에린의 인식 가능성, 자신이 먹지 않고 피해자들만 먹게 했다는 점, 범행 후 증거 은폐 및 허위 진술, 피해자들과의 갈등 및 금전적 이해관계, 특히 유산 상속 문제와 이혼 협상, 아이 양육권을 두고 벌어진 감정적인 충돌이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호주 사회는 이 사건에 전국적 관심을 쏟았고 각종 시사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신문이 앞다투어 버섯 살인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죠.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현대 호주 역사상 가장 정서적으로 충격적인 독살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살아남은 이안 목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의 가족은 이 사건이 용서로 끝날 일은 아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 2명의 청소년은 이제 세상 앞에 부모의 이름 대신 버섯 살인범의 자녀로 불리는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녀의 유죄 여부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에린의 식탁에서 시작된 이 작은 점심 한 끼가 3사람의 생을 지우고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에린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거짓말, 숨겨진 증거, 사라진 버섯의 출처,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겨우 살린 간 이식.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당신이 듣게 될 다음 이야기 그건 더 놀라울지도 모릅니다.